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현대사를 통틀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노조의 파업 현장을 찾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에서 둔기에 찔려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전역에서 가면 쓴 10대들이 대규모 약탈을 벌여 15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연방상원이 한 달 보름짜리 단기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연방 하원이 이를 제때 처리할지 미지수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건주를 방문해 자동차 노동자 파업 시위에 동참하는 등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시건주 디트로이트를 방문,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등 3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파업 중인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M 물류센터에서 출근 중인 노동자의 파업 동참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에 참가, 노동자들 당신이 2008년과 그 이전의 자동차 산업을 살렸다. 많은 희생을 했고 많은 것을 포기했다며 노동자들을 치켜 세웠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자동차 업체들이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상당한 급여 인상과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가 잃은 것을 되찾자며 사실상 선동 수준의 연설을 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미 자동차 노조의 연대를 표명하고 공정한 처우를 요구하기 위해 방문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노조의 피켓 시위에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노조 편들기에 나선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점점 큰 격차로 밀리고 있다는 초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오늘 밤 공화당 경선 후보 2차 토론회에 불참하는 대신 미시건주를 방문, 대규모 유세를 펼쳤습니다.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에서 둔기에 찔려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26일 오전 11시경 경찰은 행인의 신고로 프로스펙트 파크에 도착, 머리에 둔기로 인해 심한 외상을 입은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홈리스로 추정되는 신원불명의 여성은 머리에 심한 외상을 입은 상태였고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원 야영지에 살고 있던 한 남성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자전거와 마약을 거래하던 의문의 남성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는 또한 해가 지는 시간에 그들이 큰 소리로 논쟁을 하는 소리와 비명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조용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사망 원인과 타살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필라델피아 전역에서 가면 쓴 10대들이 대규모 약탈을 벌여 15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박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오후 7시 30분경 필라델피아 센터시티에서 최대 100명의 대규모 청소년 그룹이 약탈을 하고 있다는 911 신고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8시경 풋라커, 8시 12분경 룰루레몬, 8시 18분경 애플스토어에서 연쇄적인 약탈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여러 대의 차량으로 도시 곳곳을 이동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후에도 센터시티를 벗어난 지역의 약국과 도시 곳곳의 소매점들이 피해를 봤으며 약탈당한 상점들은 전면 유리창 전체가 완전히 부서져 유리 파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등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존 스탠포드 임시 필라델피아 경찰청장은 오늘 밤 우리가 겪은 것은 범죄 기회주의자들이 상황을 이용하여 우리 도시를 파괴하려는 시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7세 에디 이리자리를 숨지게 한 경찰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평화 시위 직후 이번 대규모 약탈이 시작됐으나 경찰청장은 이번 범죄 행위는 그와는 무관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인 짐 케니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는 우리 시에서 용납될 수도 없고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회주의적 범죄 행위의 역겨운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수요일 오전 12시 기준 최소 15명에서 20명이 체포됐으며 총기 2대가 회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책임자가 재판에 회부될 때까지 수색을 계속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당초 예상대로 연방 상원이 한 달 보름짜리 단기 예산안 편성에 나섰으나 연방 하원이 이를 제때 처리할지 미지수입니다. 연방 상원의 민주 및 공화 지도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약 한 달 보름짜리 정부 단기 지출을 담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양당 상원 지도부는 연방정부 예산이 끊겨 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임시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금 60억 달러, 백악관이 요청한 긴급 재난 구호자금 60억 달러 등 당초 정부 요청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 반영됐습니다. 이에 대해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단기 예산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본 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밝혔으며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대표는 정부 셧다운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상원에서 단기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원이 이를 부결시켜 결국 셧다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강경파의 예산 대폭 삭감 및 하원의장 축출 위협으로 이 단기 예산안을 하원에 상정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로 어제 다우지수는 388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것입니다. 장스타 태권도가 2천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3주년 기념식과 함께 시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 뉴저지 로다이에 위치한 펠리시안 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장순길 관장과 제자들이 대거 출연해 각종 격파 시범과 다양한 품새,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호신술 등을 흥겹게 선보였습니다. 장 관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사회를 향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에 돕는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한글의 문화유산이 미국 땅에서 더욱더 뿌리내리고 또 2세대, 3세대 나가면서 저희 이제 한인 또 자녀들이 이곳에서 정말 롤 모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3년간 유단자 수백 명을 포함해 무려 3만여 명의 제자들을 양성한 장 관장은 이날 30년 이상 함께한 제자 5명에게 행운의 금발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장순길 관장은 지난 33년 동안 뉴저지 저지시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태권도를 보급하면서 탈선에 빠지기 쉬운 불우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등 청소년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차례 각종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1대 대한민국 제향군인회 미 북동부 지회는 배광수 회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제향군인회 미 북동부 지회는 23일 뉴욕 한인봉사센터 커뮤니티 센터에서 배광수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배광수 회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대한군인회의 위상 정립과 선배님들을 잘 모시고 국가 안위와 향군 단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보훈의 정을 같이 나누는 우리 선배 어르신들, 순국 선열들 또한 현재 각 군 대표들과 함께 길이길이 우리 국가의
미래에 우리가 안위에 우리가 총력을 다할 것을 또 다짐드리고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석 뉴욕 한인 회장과 제임스 앤든 뉴욕시 제한군인 서비스국장, 테렌스 박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 대표 등이 참석해 지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 대출 등을 위해 보유자산의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뉴욕주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을 많이 또 쉽게 받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뉴욕주 검찰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약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법원은 원고인 뉴욕주 검찰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뉴욕주 일부 사업 면허를 취소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독립적 기관의 감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측은 임대료 규제 아파트와 임대료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했고 규제를 받는 토지와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를 똑같이 평가했으며 이는 환상 속 세상이지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 측의 자산 부풀리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트럼프 측 변호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 각각 $5,700씩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어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줄리아니 파트너스 유한회사, 줄리아니 그룹 유한회사, 줄리아니 시큐리티 유한회사 및 로버트 코스텔로 등을 자신의 랩탑 불법 해킹, 자료 변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20년 대선 때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로버트 코스텔로 등 트럼프 전 대통령들의 측근들이 헌터가 델라웨어 웰밍턴의 컴퓨터점에 수리를 맡긴 랩탑을 입수, 비리 의혹이 담긴 자료를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이 랩탑에는 헌터 바이든이 마약을 복용한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우크라이나와 중국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 등이 담긴 이메일,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가명으로 아들에게 보낸 이메일 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IRS 직원이 의회와 언론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탈세 의혹을 공개한 것은 공익 제보가 아닌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소송 공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소송은 헌터 바이든이 공화당의 공세에 맞선 가장 최근의 조치라며 아버지 바이든의 재선을 위해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이 같은 행동이 되레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낳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교 무상급식을 대폭 확대합니다. 연방농무부는 어제 전교생 무상급식 지원 프로그램 대상 학군을 빈곤층이 25% 이상인 학교와 학군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지금까지 빈곤층이 40% 이상인 학교와 학군을 대상으로 전교생 무상급식을 실시해왔지만 이를 25%로 내림으로써 수혜폭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연방농무부의 이번 조치로 미국 내 3천여 개 학군과 50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교생 무상급식 지원 프로그램은 빈곤가정 자녀가 다수 재학 중인 학교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가계 소득에 따라 급식비 면제 또는 감액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교생에게 자동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메인, 매사추세츠, 버몬트 등 8개 주는 연방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주정부 자체적으로 전교생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순수혈통의 인도계 주민 숫자가 중국계를 처음으로 앞지르면서 인구 기준으로 아시아계 1위에 올랐습니다. 연방인구조사국이 26일 발표한 2020년 아시아계 인구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순혈 인도계 인구는 4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다른 인구 집단과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인도계 주민은 2010년과 비교해 54.7%로 늘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순혈 중국계를 앞질렀습니다. 인도계 인구는 혼혈을 합쳤을 경우에도 중국계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순혈 중국계는 412만 8,718명으로 10년 새 31.6% 늘었고 필리핀계와 베트남계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계는 아시아계 순혈 인구 집단 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순수 한국계는 150만 8,575명으로 10년 새 6%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 테크붐으로 인도 출신 고학력 엔지니어와 컴퓨터 과학자들의 미국 이주가 시작됐고 현재에도 고숙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H-1B 취업비자 신청자의 75%를 인도인이 차지할 정도로 인도계 이민자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계 인구 증가와 함께 이들의 미국 내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리가 급속하게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지표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7월 코오로지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지난 6월보다 0.6% 올랐으며 1년 전보다는 0.9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이 지수는 전월 대비 기준으로 지난 6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하락했다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 주택 구매 수요는 줄었지만 기존 주택 소유주들이 고금리로 집을 팔지 않으면서 매물이 급감,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시카고가 4.4%로 가장 높았고 클리블랜드가 4% 등으로 오른 반면 라스베가스는 1년 전보다 7.2% 내렸습니다. 한편 모기지 대출 담보업체인 프레디맥은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금리가 21일 기준 연 7.19%로 2000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한 베이비 부모의 은퇴 이후 그들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4%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946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한 베이비 부머 세대는 7,600만 명으로 이들의 연령이 35세에서 54세였던 2000년 노동인구 비율은 67.3%를 기록, 미국 노동력의 중추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의 나이는 58세에서 77세이며 2028년에는 베이비 부모 중 가장 젊은 1964년생도 64세로 은퇴 시기를 맞게 되면서 2032년 노동인구 비율은 60.4%로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직장인은 지금까지 매년 1.2%씩 증가했지만 앞으로는 매년 0.3% 증가에 그치면서 베이비 부머 은퇴 이후 부족한 일자리를 메우기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미국의 1000명당 신생아는 1960년 23.7명에서 2021년에는 11명으로 반토막으로 급감한 것도 노동력 부족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8일 오후 6시, 30일 오후 3시 30분에 본 방송에서는 특집 프로그램 건국 75주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음악회가 방송됩니다. 국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기념음악회는 건군 75주년을 맞아 장병 사기를 진작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70년간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동맹의 의미를 제고하고 양국의 우정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영웅들을 위한 노래를 주제로 열린 기념음악회는 한미합동군악대를 비롯해 국악인 송소희, 가수 박정현, 인순이, 부부걸, 프로미스나인, 라포엠 등 200여 명이 출연해 육해 공군, 해병대 장병 주한 미군을 비롯해 시민 등 4,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 7월 판문점을 통해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이 자신의 불법 입국 혐의를 입증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예금보험공사가 어제 워싱턴 DC에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교환 등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해주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통신사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한국 여권만 있으면 이를 위해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이 뇌물 혐의로 기소되자 앤디 김 하원의원이 상원의원 도전을 선언한 데 이어 필 머피 주지사의 부인인 타미 머피도 상원의원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독점을 통해 판매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낮은 품질의 물건을 제공했다며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타겟이 약탈에 가까운 절도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맨해튼 할렘 매장을 비롯 전국 9개 매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200건 이상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2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약간의 구름이 낀 가운데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최저 기온은 6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9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4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2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